자, 시작을 해보자.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는 뭐를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냐? y는 a의 x제곱하고 x가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걸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새로운 함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녀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a라는 밑은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든 상관없게 만들기 위해서 0보다 큰 숫자만 쓸 거고 1이면 재미가 없어. 그치? 항상 1 나올 테니까 그래서 1이 아닐 때만 생각해 줄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새로운 함수 나왔으니까 정의역부터 체크해 볼 거야. 정의역. 대입 못하는 x가 뭐 있나? 없네. 그치? 자, 그래서 실수 전체 치역 생각할 거야. 자, a가 0보다 크니까 아무리 거듭 제곱을 하더라도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없네. 그치? 항상 양수값 나올 거야. 그래서 y는 0보다 크다가 치역이 됩니다. 그치? 자, 그래놓고 그래프를 몇 개 그려보면은 y는 2의 x제곱 이런 게 지수함수일 거라고. 그래서 점 찍어보니까 x에다가 0 대입해보니까 1 나오고 x에다가 1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8, 4 대입하면 16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치?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3 대입하면 8분의 1,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치? 오케이. 자, 우리가 흔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라고 얘기를 많이 해. 그치? 그게 지수함수처럼 증가하는 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수함수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해. 알겠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 자,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감소를 하긴 하지만 x축을 뚫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없다고. 자, 그러니까 x축이 무슨 역할을 할 거야? 점근선의 역할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하나만 더 그려볼게.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그려보자. 자,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1 대입 0 대입하니까 1 하고 나오고 0제곱은 무조건 1이니까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하면 4분의 1, 3 대입하면 8분의 1, 4 대입하면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역수 취하는 거야. 그래서 2 나오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역수 취해서 제곱하니까 4, 마이너스 3 대입하면 8,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6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A의 범위에 따라서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A가 0부터 1 사이면 그래프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A가 1보다 크든 작든 0제곱하면 무조건 1 지나는 거니까 지수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몇 코마 몇을 지나? 0,1을 반드시 지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았어? 0,1을 반드시 지나는 그래프가 된다. 자, 그리고 뭐가 존재했었지? 점근선이 존재했었어. 점근선은 뭐가 된다고? x축, 즉 y는 0이 점근선이 될 거라고. 됐습니까? 됐어? 끝이요. 지수함수. 오케이. 자, 이 지수함수를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한번 해볼 거야. 평행이동보다는 대칭이동이 좀 더 쉬우니까 대칭이동 먼저 해보면 자, y는 a의 x제곱 그래프가 뭐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은 x축 대칭부터 한번 해보자. x축 대칭 이동하면은 뭐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의 a의 x제곱 그래프 그려지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그려지면 되고 y축 대칭할 거야.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a에 마이너스 x 하고 나오고 그래프가 y축 대칭 이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근데 얘는 지수에 마이너스 들어갔으니까 a분의 1의 x제곱이랑 마찬가지야. 그치? 자, 그래서 y는 2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문제에서 같이 주어지면 너네는 얘랑 얘는 y축 대칭이야 라는 게 한눈에 파악이 돼야 돼. 그치? 자, 세 번째 원점 대칭할 거야. 원점 대칭하면은 y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x 하고 되는 거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다고. 됐죠? 끝이요. 자, 이제 제대로 녹화가 되는 거 같지? 자, y는
A의 X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던 거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켜볼게. 됐어? 자, 그러면은 평행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대입할 거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N 대입해서 이항하니까 더하기 N 모양으로 생길 거고. 글쎄. 자,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했을 때 자,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는 거는 T가 잘 안 나. 맞지? T가 잘 안 나. 그런데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켜버리면은 뭐가? 점근선이 변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점근선이 변해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 끝이요. 별거 없잖아. 뭐만 하면 돼? 1보다 크면 증가, 0부터 1 세면 감소. 그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지수함수 대표 유형부터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자, 유형 1번부터 봐주면은 함수 fx가 a의 x제곱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이랬네. 1번 f의 마이너스 m이 fm분의 1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래.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숫자가 되는지 같은 식이 되는지 우리가 체크만 해보면 되겠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m 계산하면은 a의 마이너스 m제곱하고 될 거고 f의 m분의 1은 a의 m제곱분의 1 하고 나왔어. 두 개 같아 달라? 같네. 그치?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 오케이. 자, 니은 볼 거야. 니은 보면 f의 3m이 fm의 세제곱하고 되니? 그러면은 f의 3m이라는 거는 a의 3m제곱이고 f의 m의 세제곱은 a의 m제곱 전체 세제곱이니까 곱해주면은 a의 3m 되네. 같아진다. 그치? 맞는 얘기. 자, t f의 mn이 f의 m 더하기 f의 n 하고 되냐.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 f의 mn이라는 거는 a의 mn제곱 되는 거고 f의 m 더하기 f의 n이라는 거는 a의 m제곱 더하기 a의 n제곱 되는 거니까 아니네. 그치? 같아질 수가 없어. 자, 그럼 이 녀석을 같게 만들어주려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냐? f의 m 더하기 n이 f의 m 곱하기 f의 n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든. 그치? 해주시면 돼.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f의 m 더하기 n은 a의 m 플러스 n제곱 되는 거고 f의 m 곱하기 f의 n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니까 같아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별로 재미가 없네. 자, 유형 2번으로 가자. 유형 2번 가보면 fx가 a의 x제곱에 대해서 f의 2가 9분의 1 하고 나왔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래서 2 실제로 대입해보면 a의 제곱이 9분의 1 나오는 거라서 a는 3분의 1. a는 항상 양수여야 돼. 알았어요? 풀만 붙여줄 필요 없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fx가 3분의 1의 x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야. 자, 그럼 기억부터 보자. f의 마이너스 4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역수치한 다음에 4제곱 해줄 거야. 3의 4제곱이니까 81 하고 나올 거고. 그래서 기억 틀린 얘기. 자, 얘는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f의 마이너스 1이 실제로 3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 나오는 거 맞다. 확인이 되고. 자, 티그 점근선은 x축이다. 맞네. 그치? 자, 리을 x가 증가하면은 y도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네. 자,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줄 거라고. 증가가 아니고 감소구나. 그래서 리을 틀린 얘기. 이렇게. 그치? 자, 유형 3번으로 가면 유형 3번에서는 y는 4의 2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는
y는 4의 2의 x 마이너스 m 더하기 n 모양일 거고 자, 이 녀석이 16의 4의 2x제곱 더하기 16하고 나왔대. 그치? 그래서 m과 n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럼 이 녀석을 이 모양으로 바꿔볼게. 자, 그러면은 얘는 4의 제곱이니까 4의 2x 더하기 2 더하기 16이라서 4의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16이니까 m은 마이너스 1이고 n은 16이구나.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그치? 어렵지 않고 자, 유형 4번으로 가볼게. 유형 4번은 칠판 하나만 딱 채우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보자. 자, 유형 4번 fx가 a의 x곱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어떻게 그려졌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1이고 b 대입한 게 2고 c 대입한 게 6하고 나왔어. 자, 그랬을 때 f의 2분의 b-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해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의 0제곱은 1이고 a의 b제곱은 2고 a의 c제곱은 6이야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치?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f의 2분의 b-c는 결국 a의 2분의 b-c인 거고 얘는 a의 b-c제곱 전체 2분의 1제곱을 해준 거야.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한 거지? a의 b제곱에서 a의 c제곱 나눈 거잖아. 그치? 그거에 2분의 1제곱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2 나누기 6 한 다음에 2분의 1제곱 해주면 되겠다. 3분의 1의 루트 취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고 자, 유형 5번 자, a는 루트 2의 세제곱, b는 0.5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c는 세제곱근 루트 4 모양으로 나왔어. 자, 요 세 숫자의 대수관계를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자, 대수관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면 밑을 같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2의 2분의 3제곱 하고 될 거고 자, 두 번째 거는 0.5니까 2분의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라서 2의 3분의 1제곱 될 거고 세 번째 거는 2의 제곱의 3분의 1제곱이라서 2의 3분의 2제곱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요 세 숫자는 y는 2의 x제곱에서 x자리 대신에 2분의 3이랑 3분의 1이랑 3분의 2를 대입한 모양이네. 그치? 자, 그럼 y는 2의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주는 거라서 밑을 부러커서 증가하는 모양이라서 3분의 1과 3분의 2와 2분의 3을 대입한 함수값이 대수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다. 증가함수니까. 맞지?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얘가 그 다음이고 얘가 제일 작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에 B가 제일 작네.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고. 대수관계 비교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네. 그치? 자, 유형 6번 하기 전에 여기까지 일단 풀고 합시다. 최대치수는 얘기 한 번 더 하고 하자. 자, 297번 볼게. 297번. 자, 297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수함수 나중에 우리 나오는 로그 함수까지 해서 함수에다가 절대값 취하는 형태의 문제 많이 나와. 이제 많이 나와. 자, 이런 식으로 전체 절대값 취한 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x축 밑에 그려지는 거를 접어 올리는 형태일 거라고.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속에 있는 함수인 y는 2분의 1의 x-1제곱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부터 그려볼 거야. 그치? 그럼 이 녀석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x축방으로 1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지수함수에서는 x축방으로 평행이동 시키는 거는 잘 티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얘는
그렇지? y축방으로 평행이동한 거가 제일 중요해. 왜? y축방으로 평행이동하면 뭐를 변형시킬 테니까? 점근선이 변해버릴 테니까. 맞지? 자, 그래서 얘는 감소하는 형태의 지수함수를 y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의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점근선이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을 거라고. 그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이제 전체 절대값 취했으니까 뭐 해? 밑에 그려진 거를 접어가지고 올릴 거야. 접어서 올리면은 접어 올린 거에 점근선은 뭐가 되겠어? 접어 올리기 전에 점근선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접어 올라갔으면 2가 점근선이 되겠지. 맞아요. 어? 어? 3이네. 처음부터 잘못 썼네. 3. 접어 올린 것도 3이 점근선이 될 거야. 맞아.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이랑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래. 자, y는 k니까 상수함수야. x축이랑 평행한 선 거가지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k의 범위는 몇부터? 0부터 점근선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 점근선일 때는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죠? 이렇게 만나는 교점 이용해서 범위 찾아줄 줄 알아야 돼. 알았어? 자, 그 다음 300번 보면은 y는 3의 x제곱 그래프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직선 AB의 기울기가 3이고 3분 AB의 길이가 2루트 5하고 나왔을 때 자, AB의 x좌표를 각각 A랑 B라고 할 때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랬네. 그치?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생각해보면은 3의 x제곱이니까 증가하는 형태의 지수함수가 나올 거고. 그치? 자, 이 위에 두 점 A, B를 잡아놓고 두 점을 연결해준 요 선분 직선의 기울기가 3이래. 자, 그랬을 때 A점의 x좌표를 A라고 하고 B점의 x좌표를 B라고 했을 때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5라고 알려준 상태에서 자, 그런데 이 녀석의 Y좌표가 3의 A제곱이잖아. Y좌표가 3의 B제곱이잖아. 그치? 3의 B제곱 빼기 3의 A제곱 구하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거다. 그치? 자, 그래서 뭐 이용할 거냐면 기울기의 특징 이용할 겁니다. 지수함수에서는 기울기의 특징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 자, 기울기가 3이라는 건 무슨 얘기지? x축방으로 1만큼 증가하면 y축방으로 3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실제로 얼만큼 증가했는지 모르겠으니까 x축방으로 p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y축방으로 3p만큼 증가한 거야. 맞아요. 그게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 놓고 나서 우리는 뭐 해?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2루트 5의 제곱이 3p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이라서 4, 5, 22, 10p 제곱하고 나오네. 그래서 p제곱이 2. 오케이. 그래서 p가 루트 2 하고 나올 거야.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즉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은 3p 구하라는 거니까 3루트 2 하고 끝.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보시면 돼. 그 다음 307번 봅시다. 307번. 자, 307번도 되게 중요한 문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 문제도. 자, 0부터 A가 1 사이인 상태에서 뭐의 대소관계를 찾을 거냐면 A랑 A의 A제곱이랑 A의 A제곱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거야.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자, A가 1보다 크면은 X1과 X2의 부가 X2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A의 X1제곱이랑 A의 X2제곱을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야 감소야? 증가니까 부동의 방향 바뀔 거라고 안 바뀔 거라고? 안 바뀔 거라고. 그치? A의 x1보다 A의 x2가 더 커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 x1과 x2를 미치 A인 지수에다 집어넣으면은 부등호가 안 바뀌겠다고 우리가 해석해도 상관없어. 그치? 자 A가 0부터 1 사이면 그래프가 감소하는 모양이니까 x1보다 x2가 더 크면은 A의 x1과 A의 x2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감소함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 0부터 1 사이에서는 x1과 x2를 지수에 집어넣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0부터 1 사이면은. 자, 잘 봐. 순식간에 풀리니까. 자, 0, A, 1이라는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 세 개를 미치 A인 지수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보았어. 그럼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0부터 1 사이면 부등호의 방향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바뀐다고. 알겠어? 부등호의 방향 바뀔 거라고? 이해돼? 혹시 따라왔어? 자, 그런데 A의 0제곱이 몇이야? 1이야. 그치? 그래서 1보다 A의 A제곱이 더 작고 A가 더 작을 거라고. 다시 얘를 지수에 집어넣을 거야. 미치 A인 지수에 얘 집어넣고 미치 A인 지수에 얘 집어넣고 미치 A인 지수에 얘를 집어넣었어. 그럼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다시 바뀌겠네. 알겠어? 아? 어떤 두 숫자가 있을 때 A가 0부터 1 사이 숫자면은 두 숫자를 미치 A인 지수에 집어넣었을 때 부등호의 방향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바뀐다고. 그치? 그래서 A가 지금 0, A, 1 이 순서잖아. 그치? A가 0부터 1 사이 숫자니까 A를 미치로 갖는 지수에다가 이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부등호의 방향 바뀌겠다고 안 바뀌겠다고? 바뀌겠다고. 그치? 그러니까 1부터 A의 A제곱이 A 이런 순서대로 돼 있을 거라고. 그치? 다시 이 숫자를 미치 A인 지수에다가 갖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가 여기 있는 1 쓰고 여기다가 여기 있는 A의 A제곱 쓰고 여기다가 A 쓸 거야. 그럼 부등호의 방향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바뀌겠다고. A가 0부터 1 사이 숫자니까. 그치? 그래서 대소관계 이렇게. 끝.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 이런 형태로 푸는 형태의 문제가 꽤나 자주 나와. 알겠어요?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진도 파파파파 나가버립시다. 자, 수고수를 이어서 한번 해보면은 지수함수 최대값 최소값 한번 해볼까. 지수함수 y는 ax제곱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로 그려지고 a가 0부터 1 사이면은 감소함수로 그래프가 그려진 상태에서 최대값 있어 없어? 최대값 없어? 최대값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틀린 없어. 그래서 원리고요 변상상 제한된 범위를 줄 거야. 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라라고 하면 무조건 뭐가 답이라고? 양끝값이 답일 거라고. 그치? 그냥 양끝값부터 이번에 값이란 경우 아니고서는 그치? 자, 1에서 308번 보면은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되네. 이번에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거야. 미치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로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서 k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테니까 어디서 최대값을 갖는겠지? 1에서 최대 마이너스 1에서 최소를 갖겠다. 그리고 할 거야. 최대값이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에다가 1에 대입한 y가 2의 제곱 플러스 k가 최대값이 될 거고 그가 1다 나왔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구나. 아우 쉬워. 셋 이렇게 풀면 되고. 자 2번 유형 7번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서 y는 2의 x 마이너스 4x 플러스 2 x는 a에서 최대값 비례한다. 이렇게 값을 구하시 뭐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거 한번 해보면. 자, 얘는 진수함수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진수함수 형태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진수함수 형태는 지수에 1차식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얘는 2차식
0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와, x 마이너스 4x 더하기 1차식이었으면 좋겠어 하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치환을 하면 뭐가 생겨? 치환은 순간 새로운 범위가 생겨는데 치환에서 새로운 범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 정식 만들어주니까 x 마이너스 2에 제곱 마이너스 3하고 나오고 값셈의 도표가 2, 마이너스 3인 상태에서 자, 이런 그래프를 어디서만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이래.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3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 그렸을 때 t의 범위를 찾아주겠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24 나오고 22 나오고 1 대입한 초특값이 마이너스 3 나오니까 t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지? 마이너스 1 대입하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하는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6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어떤 녀석의 최대값을 찾아주는데 이게 t제곱의 최대값을 찾아주는데 그쵸? 자, 그럼 이거는 언제 최대를 가져? 중간 녀석이니까 t가 6일 때 최대를 가질 거라고. 맞아. 여기가 6에서 최대. 그래서 얘6제곱 즉 68이 될 거고. 자, 그다음에는 x가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x값이 몇일 때 최대값을 갖는지 찾아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t가 6일 때 최대를 갖는 거니까 대입해버리면은 6은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넘겨주니까 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가 0이라서 5일 마이너스 x는 누구냐? 5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마이너스 1을 없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64를 갖는구나. 이런 것으로 체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시간에서 새로운 범위 나오면은 한 나오니까 센스? 시간에서도 한 나올 테니까 쭉쭉 아셔야 되고 요구함수 아니 요구함수래. 상용로까지 기수함수까지. 자, 유형 8번 보면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3이 x는 a에서 최대값 b, x는 c에서 최대값 b를 가질 때 대각선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얘랑 좀 또 다른 형태야. 얘는 2의 x제곱이 반복되는 상태라서 2의 x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 더하기 3 모양으로 붙인 다음에 2의 x를 치환해버릴 거야. 치환하다 보면 새로운 범위가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칠성수렴으로 범위 찾아보자. 칠성수렴 이렇게 마이너스 1이고 2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은 2분의 1이고 2를 대입한 함수값은 4야. 그래서 P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4인 상태에서 어떤 녀석의 최대값을 해? 2의 x제곱의 최대값을 P를 대입하니 T제곱 마이너스 2P 더하기 3의 최대값을 찾아주겠다고. 함수의 최대값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완전 요식부터 보면 P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나와서 아래로 불러인 2차 함수가 1, 2 나오는데 걔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나야 돼? 2분의 1부터 4까지 그리래.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찾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쟤는 P가 4일 때 몇 가서 4 대입하니까 11 하고 해줄 거고 최소는 P가 1일 때 2로 가는 거야. 근데 최대 최소를 갖는 P값을 찾는 게 아니고 X값을 찾아줘야 돼. 그래서 P가 4일 때 X값 찾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P제곱 마이너스 2P 더하기 3이 4일 때 맞죠? 약간 P가 4일 때 2의 X제곱이 4일 때 X가 찾아주면 2 되는 거고 P가 1일 때는 대신에 1 대입하니까 2의 X제곱이 1일 때 X값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나머지 좀 중요한데 근데 이런 거 이번에 처음 볼 때도 나와서 밥 먹듯이 없어야 될 때. 자, 3x 더하기 4 마이너스 x제곱 빼기 9에 x제곱 더하기 9가 마이너스 x의 최대 값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하나랑 3의 x 더하기 4 마이너스 x제곱이 여기서도 살짝 해. 그래서 이를 곱하기에는 9에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자, 이제 얘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에다가 한번 빼주면 되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에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제곱과 더하기 2에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이 모양으로 써줄 거고. 자,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연달아 나왔으니까 얘를 치환할 거야. 치환하면 뭐가 생기는 거고? 범위가 생겨야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범위 찾아야 돼. 자, 여기서 범위는 뭐 어떻게 찾아주면 될까? 여기야. 자, 왜 그렇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3의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네.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y는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6p 더하기 2의 최소값, 최대값 찾아줄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완전적으로 들어오셨는데 p제곱 더하기 빼기 6p 더하기 9 마이너스 9는 부서서 나갈 거야. 더하기 10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11 바로 나올 거고. 자, 3만 11이 곱셈을 하고 위로 블록이 했네. 그래.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2보다 크거나 같는 거고요. 자, 2는 여기 붙여 있으니까 2로. 그래서 최대값은 11이구나. 그래서 최대값은 찾는 거지? 그래서 12가 최대. 자,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선택은 그냥 평균이어서 범위 사용하지 않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그 다음에 유형 10번. 자, 7번 방정식. 자, 7번 방정식 어려워하지 말고 8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자, 그러니까 밑을 가게 만들어줄 수 있을 때는 밑을 가게 만들어가지고 해결을 해줄 겁니다. 넘겨주면은 8의 x제곱이 2의 x 마이너스 4 얘는 2의 3의 x제곱이고 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측이 같다고 놓고 보면 되네. 몇칠 같다. 3x는 x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4,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는 4. 쉽게 그리고 갈 수 있고. 자, 2번째 6번 11번 보면은 4의 x제곱 더하기 4의 7 마이너스 x제곱이 바로 나왔어. 자, 이거 뭔가 마이너스 x제곱가 나와있는 상태에서는 뭐 할 거냐면 그냥 4의 x제곱을 치환을 그렇게 나와봐. 자, 치환하면은 첫 번째 거는 t 더하기 7이 맞자? t의 16이 10하고 나와서 양들 t를 칼kul한다. t제곱 더하기 16이 10p 넘겨주면 p 마이너스 10p 더하기 16이 0이 8 가만히니까 p가 2분은 8 12가 아니지 4의 x제곱이 2분은 4의 x제곱이 8 2의 2x제곱이 2분은 2의 2x제곱이 2x고 그래서 x는 2분의 1분은 x는 2분의 3 모양으로 나올 거야. 그렇죠? 해주시면 안 되고 절대해. 자, 유형 12번으로 갈 거야. 2의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의 y 플러스 1제곱이 11 2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빼기 3의 y 마이너스 1제곱이 15 바로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 점에서 풀어주면 해. 그래서 우리 익숙한 형태로 고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를 2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y 3 곱하기 3의 y 제곱이 11. 두 번째 거는 4 곱하기 2x 빼기 3분의 1 곱하기 3의 y 제곱이 15. 자, 솔직히 하나 밑을 같게 만들어줄 거야. 앞에 있는 개수를 같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곱해버릴 거야. 그러면은 4구 36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y제곱이 9 곱하니까 135. 그래서 얘랑 더할 거야. 그러면은 2에 60, 72, 73 곱하기 2의 x제곱이 얘랑 더하니까 146 하고 나와. 서서 넘겨주면은 2의 x제곱이 4하고 나와서 x는 2네. 그래서 x 대신에 2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줄 거야. 자, 2 대입하니까 2 더하기 3 곱하기 3의 y제곱 21. 그래서 3의 y 플러스 1 제곱이 9, 즉 3의 제곱이니까 y는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열심히 풀어주면 돼. 까지 일단 풀다가 대표 문제부터 봐봐. 쭉쭉쭉 대표 문제부터 다시 한번 써봐. 대표 문제랑 그 밑에 있는 문제 두 문제씩만 일단 풀자. 다음 유형 13번부터 해보자. 자, 초보 진도강 하나 가봅시다. 왜? 이거만 갈 수 있지. 한다고? 자, 시작해보자. 자, 유형 13번부터 볼까? 유형 13번에다가 배터를 딱 2개만 쳐볼게. 그리고 이거 유형 편은 거 적어볼 거야. 자, 유형은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는 형태 방정식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는 형태 방정식 푸는 건데 딱딱 두 가지 유형이 나오거든. 그 두 가지 유형을 책에다가 적어놓고 갈게.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fx의 gx제곱 fx의 hx제곱하고 밑이 같은 형태야. 밑이가 곧 지수가 되는 형태야.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은 첫 번째 밑이 같은 상태에서 지수가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라고 놓고 풀 거고, 두 번째 또 어떤 경우 지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두 개를 가져가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언제 밑이 1일 때 제가 쭉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번에는 밑은 다른데 지수가 같은 경우가 있어. 이렇게 밑은 다른데 지수가 같은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면은 지수가 어쨌든 똑같은 거니까 두 식이 같아지려면 밑이 같아져야 돼. 혹은 밑이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똑같게 만들어줄 수 있어. 언제? 지수가 0일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적어놓고 그 다음 문제 해결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자 넘으면은 아니야? 아직이야? 현재 넘으면은 자, 이 녀석은 일단 밑에 같은 상태니까 지수 더해줘서 x에 x 플러스 8제곱이 x에 2x제곱이 나온다. 그럼 어떤 모양이야?
2일 때는 잡혔을 거라고. 그래서 X값 2개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보자.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주식을 가지고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아까 풀었던 관정식에서 지구 형태가 연달아 나오는 형태야.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3의 2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제곱 빼기 a는 0하고 나왔어.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부실근이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었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었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실근 가져야 돼? 맞아? 잘 틀려. 틀리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맞게 틀리겠어. 틀리겠지. 자, 그럼 왜 틀려? 왜 틀려? 자, 치환하면 항상 새로운 범위가 생겨야 돼. 그치? 새로운 범위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부실근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이 2차 방정식에서는 0보다 큰 부실근이 생겨야 되는 거야. 이 범위가 포함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 2차 방정식에서는 어떤 녀석이 생겨야 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생겨야 된다고. 알겠어요? 네. 자, 무슨 얘기야? 여기서 t 값이 예를 들어서 뭐 2랑 3이 나와야지만 나중에 3의 x제곱이 이 3의 x제곱이 3 해가지고 x값이 2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2랑 마이너스 3 나와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3 나오는 x값이 존재하지 않아. 나 여기서는 실근이 2개 나왔지만. 그치? 오케이. 내가 실근을 2개를 가지려면은 치환했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진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돼. 기억나? 이렇게 이런 때 있는 거? 근데 비밀 문제? 그치? 근데 비밀 문제? 기억나? 제발 기억났으면 좋겠다. 그치? 기억나지만 한 번 더 적고 갈 거야. 오케이? 자,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그 분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양수부터 나왔어. 우리는 어떤 조건을 사용했지?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 없으면 그만 나갔다. 두 번째 두 분의 합의 양수다. 세 번째 두 분의 부비 양수다. 그치? 자, 첫 번째 근이 음수면은 첫 번째 판별식은 무조건 써줘야 돼. 두 번째 두 분의 합의 음수다. 세 번째 두 분의 부비 양수다. 그건 잘못한 거고. 세 번째 두 분의 부가 달라. 자, 그러면은 무슨 수만 사용해줘야 돼? 두 분의 부비 음수단 수만 사용하면 된다고. 가자. 자, 두 번째 부비 어떤 값 P보다 크다. 야, 그럼 요 형태에서 우리는 뭐 생각해주면서 2차 함수 생각해주면서 x랑 만나면 알파랑 베타가 P보다 클 거니까 첫 번째 일단 x랑 만나야 될 판별식 조건 써줄 거고, 두 번째 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이 B보다 크다 조건, 세 번째 P를 대입한 함수값 C 0보다 크다 조건. 이렇게 이용해 줄 거야. 자, 두 번째 알파랑 베타가 B보다 작다 나왔으면 마찬가지로 2차 함수로 생각하면은 알파 베타 있을 때 P가 여기 있으니까 첫 번째 일단 X랑 만나야 될 판별식부터 사용해주고, 두 번째 추 이 P보다 작다. 세 번째 F에다가 P를 대입한 값이 양수가 조건을 이용할 거라고. 그치? 자, 세 번째 둘 사이에 P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만 사용하면 돼? 2차 함수를 생각했을 때 알파, 베타, P니까 P를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작다만 사용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에 그치? 수학상은 안 믿거든요. 단어의 비수로 진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양식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첫 번째 판별식부터 줄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더하기 4a 이렇게 되는 거야. 이번에 이제 서로 반대로 있으니까 등호 없이 a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고, 두 번째 분의 합이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고, 세
번째 분의 9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되는 얘는 0보다 작아야 되네. a는 0부터 마이너스 4분의 a는 0부터 마이너스 4분의 끝까지 그냥 불리면 돼.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어서 뭐라는 얘기가 아니면 되게 쉬운 건데 어려워. 제일 신나면은 우리가 이런 거 배웠던 걸로 뽑거든. 왜 어렵냐면 한번 까먹었어. 그치? 사람이 지수 아메리카노 지치. 이거 불안해. 너무한 거 아니야? 자, 15번에 위험 15번에 지수 부등식이야. 지수 부등식. 자, 지수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지수 방정식이랑 푸는 방법이 똑같긴 하는데 조심해줘야 될 거는 어떤 순간에 부등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너네가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체크해보면은 A가 1보다 큰 상태에서 A의 X1이랑 A의 X 수가 있을 때 이렇게 부등식이 돼 있으면 지수끼리 비교하면은 부등식이 안 바뀌어. 자, A가 0부터 1 사이에서는 A의 X1이랑 A의 X 부등식이 이렇게 있으면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그래서 짝짝에서 밑이 1보다 크니 작은 제수나 소수의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가 바뀌니까 달라지니까 이렇게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뀌게. 무슨 얘기냐? 분명하고는 크는 첫 번째 방법 예를 들어서 6분의 1에 2의 더하기 1제곱이 6분의 1에 2 해주니까 2 마이너스 4x에서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자, 밑에서가 작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그치? 그렇게 되면은 숫자기가 쉽다고. 그치?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일 거야. 어떻게 밑을 0보다 무조건 작게 만들어줄 겁니다. 뭐 하는데? 역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의 더하기 1제곱이랑 이게 마이너스 2의 스마이 마이너스 2의 x제곱 하고 77 1보다 크게 만들었으면은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뀔 거라고. 그러면 밑을 부분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어렵지 않아. 자, 유형 16번으로 가자. 유형 16. 예를 먼저 시키는 부등정사의 합을 구하시라고 이랬어. 16번은 3의 2x 더하기 1 빼기 28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더가 0보다 작다고 나오네. 자, 연산에 나오는 테니까 그쪽에서 3 곱하기 3의 2x제곱 마이너스 28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더가 0보다 작다. 3의 x제곱을 치환하면은 치환하는 순간 새로운 부분이 나와야 되고 3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28 곱하기 3의 t 더하기 2가 0보다 작으니까 3의 1구가 나와서 t 보면은 몇부터 몇까지? 3분의 1부터 9까지 3의 x제곱이 몇부터 몇까지? 3의 마이너스 1부터 3의 제곱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부터 2까지 쉽게 있겠지? 있어?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이형 찾아본 하다가 되게 많이 찾아본 얘기했나? 되게 많이 연습하다봤네. 마지막 지역에 중요한가?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다들 중요한 문제야. 한번 찾아보시고 자, 17번 보자. 17번 x의 3x 마이너스가 x의 x 플러스 4 나와 있었어. 나왔던 문제를 부등식 모양으로 바꿔봐. 밑에도 x 있고 뒤에도 x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없으니까 x가 2일 때는 성립하자네.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비교할 거야. 자, 밑이 같으니까 지수는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해서 3의
진실보다 클 때 분동의 방향 안 바뀌고 이 지형부터 이 사이에서는 분동의 방향이 바뀔 거라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X가 인간과 크면은 분동의 방향이 안 바뀔 거라. 두 번째 X가 0부터 있는 사이에서는 분동의 방향이 바뀔 거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케이스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넘겨주니까 이 X가 6보다 커, X는 3보다 커. 그래서 아니랑 분모를 설계해. 그래서 X는 3보다 크다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이거는 넘겨주니까 3X가 2X가 6보다 크다, X는 3보다 크다. 아니랑 분모를 찾아줘야 돼. X는 0.0과 0까지 알겠습니까? 저희가 선택해 가지고 자, 유형 실패 8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쳐보세요. 나중에 주는 문제. 유형 18번.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연산하다 보면 여기다 고쳐주면은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모양으로 나와서 자, 2의 x제곱을 실험해버리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면 되겠다. 맞아? 이렇게 하라고. 왜 실험하면은 새로운 범위가 나와야 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가 이쪽으로 오면은 요 녀석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부등식이 언제만 성립하면 되겠다고. t가 0보다 클 때 성립하면 되겠다고. 그냥 뭐 클 때 성립해야 돼. t가 0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2차 함수로 생각해서 꼭셈의 x표가 2가 되는 거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틀려면 x축 위에다 그려주면 되겠다. 근데 0보다 큰 수를 이렇게 x축 위에 그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뒤로 내려가봤자 이거보다는 이쪽에서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꼭셈의 y좌표인 k-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k는 4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리고 잘해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근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겠어. 여기다가 k를 주겠네. 그치? 그래서 뭐 꼭셈의 x좌표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게. 그럼 우리는 뭐 해? kx 나눠가지고 풀어줘야 되겠지. 꼭셈의 x좌표가 0보다 크면은 선배식보다 작다. k가 0보다 크면은 선배식이 0보다 작다 이유에서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게 만들 거고. k가 0보다 작으면은 꼭셈의 x좌표가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는 0보다 큰지 작은지 신경 쓸 거 없이 0보다 큰 쪽에서만 0보다 크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다가 y 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치? 생각하기 바랍니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 10번을 가면 자,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시간 후에 A의 X마리로 증식된다. X시간 후는 A의 X마리 되는데, 그치? 처음에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4시간 후는 4050마리가 될 때,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한 마리가 유입이 됐으니까 50마리는 4시간 후에 얼마가 될 거야? 50 곱하기 A의 4제곱해가 그게 4050 거라고. 그래서 50, 50 약분해버리니까 A의 4제곱이 80이 올라와서 3의 4제곱이라서 A는 3이구나. 저거 알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럼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X시간 후 3, 6, 4, 5, 9마리가 될 때, 그런데, 몇 시간 후인지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래서 50에 A의 X제곱 곱한 게, 3의 X제곱 곱한 게, 4
4, 6, 4, 5 곰이 될 거라고. 3의 x제곱이 0 없어지고 37에 57에 39 29 이렇게 되겠대. 그치? 나 집제곱 보는 거 있어. 집제곱 보는 거 그거 같지 않니? 맞아? 오케이. 집제곱. 그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 녀석 이제 하나 풀어보네. 357번으로 한번 풀어볼 거야. 소리 잡지 말고 단만 팅쳐고 내지 말고 나중에 너네가 다 풀어봐. 알겠어? 그리고 좀 지울게. 하지 마. 내 맘이야. 자, 357번으로 가면은 9의 x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는 실수 x에 대해서 생각할 거야.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3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3의 x제곱을 치환하면 새로운 법이 바로 나오고, 그치? 그 상태에서 p제곱 마이너스 2a p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할 거라고. 언제? 모든 실수 x였지만 얘의 영향을 받아서 p가 0보다 큰데 성립할 거라고. 그치? 0보다 큰 p 값에 대해서 전부 다 성립할 거라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2차 함수로 놓고 푸는 거잖아. 그래서 2차 함수로 생각하면 찌릿찌릿 찾아주니까 p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a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럴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돌려보면은 섹션 벡터가 a가 9 마이너스 a 제곱인데 그 섹션의 x 벡터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라? 있잖아. 그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안 할 거라고.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자, a가 0보다 크면은 섹션의 x표가 0보다 큰 쪽에서 찍혀있는 상태에서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렸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대.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그려주면 되겠다는 데 있어. 안 되겠어. 그치? x 위에 다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맞아.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렸을 때 0보다 크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섹션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만 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섹션의 y좌표인 b-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한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x랑 안 만났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별식으로 똑같잖아. 짝수 한별식으로 b' 제곱 마이너스 ac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은 식이 나오잖아. 그래서 어쨌든 a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아서 a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하고 나오는데 끝 아니 얘랑 분모를 찾을 거라고. 그래서 a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하고 나올 거고. 쉬쉬 이렇게. 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어때? 축이 0보다 작은 쪽에서 생기는 거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줬을 때 어디서만 0보다 큰 쪽에서만 0보다 크게 그려주면 된다고. 딴 데서는 0보다 큰데 작은지 신경 쓸 거 있어? 없어? 없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빨간 눈이 최대한 밑으로 내려와 봤자 어디까지밖에? 여기까지밖에. 그리고 이거가 위쪽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x축이랑 전반적으로 점점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이쪽에서 0보다 작든 크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빨간 부분만 x축으로 그려지게끔 만들면 되겠다. 그치? P가 0보다 클 때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맞아. 자, 그러면서 유격의 y절편 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거래. 그치? 우리 y절편이 뭐 나왔어? 뭐 나왔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0보 나온 범위는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두 개의 범위 합쳐서 우리가 찾고 싶은 a의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분에 민수로 써있을 때 이렇게 케이스 나눠가지고 풀어줄 줄 알아야 돼.
대표 문제만 한번 쫙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합시다.